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시나요? 통장 잔고를 열어보는 순간 숫자가 주는 압박감 때문에 숨이 턱 막힌 적 있으신가요? 분명 일을 하고 월급도 들어오는데 왜 내 통장은 마치 뚫린 독처럼 항상 제자리 걸음일까요? 잔고에 800달러 혹은 운이 좋다면 0달러가 찍혀 있을 때도 마음 한 구석은 항상 불안합니다.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나거나 갑자기 병원비가 청구되거나 혹은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 월급이 며칠 늦어지기라도 하면 그 적은 돈은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매달 다짐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진짜 아껴 써서 빚에서 탈출해야지. 하지만 다음 달이 되어도 똑같은 구멍난 독에 물을 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터넷에서는 다들 입을 모아 말합니다. 투자하라, 창업하라, 자산을 사서 돈이 너를 위해 일하게 만들라고요. 하지만 수중에 몇 푼 없는 사람에게 그런 말은 마치 우주선을 발사하라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지금 당장 닥친 이번 주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에게 돈은 투자의 수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산소와 같기 때문이죠. 결국 당신은 다시 신용카드 결제일에 쫓기고 눈앞의 위기를 막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당신은 지금 가난이라는 감옥의 죄수가 되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불안의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흔히 인생을 바꾸려면 100만 달러 정도의 큰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만 달러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큰 돈이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첫 번째 1만 달러, 즉 약 300만 원 정도의 예비비가 가진 마법 같은 힘입니다. 1만 달러는 단순히 숫자의 합이 아닙니다. 이것은 금융 혼란의 늪에서 벗어나 비로소 경제적인 주도권을 쥐게 되는 심리적인 분비점입니다. 왜 하필 1만 달러일까요? 그건 이 금액이 당신의 뇌를 생존 모드에서 전략 모드로 완전히 전환시키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영원히 찍혀 있을 때 우리의 뇌는 극도로 방어적인 상태가 됩니다. 가격표를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고 조금이라도 위험한 상황은 피하려고만 하죠. 이 상태에서는 절대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시야가 극도로 좁아지고 당장 이번 주를 넘기기 위한 근시안적인 선택만을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더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고 더 싼 값의 노동력을 팔고 문제를 키우다가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르는 악순환을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1만 달러라는 장벽을 세우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삶에는 여유라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 짧은 심리적 여유가 당신으로 하여금 이게 정말 최선의 결정인가?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그 순간의 멈춤이 당신을 수천 달러의 손실로부터 보호해 줄 것입니다. 1만 달러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숫자가 아니라 비로소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을 최소한의 갑옷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기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 명은 통장에 300달러밖에 없는 A이고 다른 한 명은 1만 달러의 예비비를 가진 B입니다. 어느 날 두 사람 모두에게 200달러라는 자동차 수리비가 청구되었다고 가정해보죠. A에게는 이것이 재앙입니다. 당장 수중에 돈이 없으니 고금리 신용카드를 긁어야 하고 그 카드 대금은 다음 달 생활비를 갉아먹으며 또 다른 빚의 도미노를 만듭니다.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고 일상적인 지출조차 통제 불능 상태가 되죠. 반면 B에게 200달러는 기분 나쁜 일일 뿐 결코 인생을 뒤흔들 위기는 아닙니다. B는 계좌에서 바로 돈을 인출해 결제하고 남은 800달러를 유지합니다. 수리 과정에서 불쾌함은 느끼겠지만 그것이 곧바로 B로 이어지지는 않죠. 이것이 바로 1만 달러의 힘입니다. 위기를 재앙이 아닌 단순한 불편함으로 격화시키는 것. 매 순간 닥쳐오는 삶의 파도에 매번 뒤로 밀려나던 당신이 이제는 그 파도를 정면으로 맞고도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1000달러도 모으기 힘든데 언제 1만 달러를 모으냐고요. 하지만 이 과정을 통과하며 당신이 얻게 될 가장 큰 수확은 통장의 숫자보다 더 귀한 스스로에 대한 신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위기는 닥쳐오게 마련이지만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요? 자, 이제 이 목표를 3단계의 건축물로 구조화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층은 긴급 방어벽입니다. 약 0에서 0달러 정도의 이 돈은 갑작스러운 고장이나 사고가 났을 때 당신이 신용카드에 손을 대지 않게 만드는 첫 번째 방어선이죠. 두 번째 층은 안정화 기금입니다. 0에서 0달러 수준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두어 달은 아무런 수입 없이도 버틸 수 있는 심리적 안전망입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드디어 세 번째 진인 기회 발사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가 든든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당장의 월급에 매달려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나은 연봉의 직장을 찾을 여유가 생기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작은 부업을 시작할 용기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비비도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투자를 시작하다가 삶이 팍팍해지면 결국 투자한 자산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맙니다. 이는 재테크가 아니라 그저 도박과 다름없죠. 하지만 1만 달러라는 기반이 있다면 시장이 일시적으로 하락해도 동요하지 않고 복리의 마법이 일할 시간을 충분히 벌어줄 수 있습니다. 1만 달러는 당신을 즉시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지만 당신이 진정한 부를 쌓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변화시켜줍니다. 기초 공사가 끝나지 않은 집은 잦은 태풍에도 무너져 버리지만 1만 달러라는 단단한 집안 위에 세워진 경제적 삶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견고해지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비를 넘기는 과정에서 실수를 범합니다. 1만 달러라는 숫자를 달성하자마자 이제 보상받을 때가 돼서 라며 그동안 참아왔던 소비 욕구를 터뜨리는 것이죠. 새 휴대폰을 사고 더 좋은 차로 바꾸고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간신히 쌓아 올린 집안을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이 행동은 결국 당신을 다시 영의 상태로 되돌려 놓습니다. 1만 달러의 예비비는 소비를 위한 보너스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돈으로 남아야 합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첫째, 매달 내가 저축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을 정하고 이를 자동화하세요. 월급날이 되자마자 돈이 빠져나가게 설정하여 아예 내 손에 돈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긴급 자금 계좌를 일상 계좌와 철저히 분리하세요.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것만으로도 충동적인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예상치 못한 보너스나 환급금은 전부 저축액을 채우는 데 쓰세요. 넷째,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돈이 나가는 구멍인 주거비, 자동차 유지비, 구독 서비스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커피 한 잔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구조적 결함을 찾아내어 고치는 것이 훨씬 빠르게 1만 달러에 도달하는 길입니다. 1만 달러를 모으기 전까지 당신의 모든 행동은 철저히 방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 단순히 돈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을 통제하는 설계자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만 달러를 달성하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운에 기대어 살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는 직장 상사의 부당한 대우를 참아야만 했던 이유가 당장의 월세 때문이었다면 이제는 당신에게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고용주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당신이 절박함에 쫓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인지를요. 절박함의 냄새를 풍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나은 기회와 더 좋은 대우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1만 달러는 당신에게 단순히 돈 이상의 시간과 선택권을 선물합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도 덤덤하게 수리점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다음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을 이어가는 그 차분함.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만 달러가 모이면 그 다음 2만 달러는 훨씬 쉬워집니다. 능덩이가 처음 굴러가기는 어렵지만 일단 커지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붙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당장 100달러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작은 100달러가 모여 1만 달러가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쥔 당당한 개인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부의 출발점은 화려한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당신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그 단단한 1만 달러의 기초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당신이 스스로 구축한 이 방어벽은 그 어떤 경제 위기보다 더 강한 당신의 삶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2만 달러라는 숫자가 단순한 잔고를 넘어 당신의 사고 체계를 어떻게 재편하는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돈이 부족할 때 모든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장애물로 인식합니다. 타이어가 펑크나면 그것은 단순한 부품 교체가 아니라 내 한 달 예산을 무너뜨리는 테러가 되고, 식기세척기가 고장나면 그것은 생활의 편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마비시키는 재난이 됩니다. 이처럼 자본의 보호막이 없는 사람은 매 순간 삶의 파편에 찔리며 상처 입습니다. 반면 1만 달러라는 예비비를 확보한 사람은 문제의 성격을 다르게 규정합니다. 1. 200달러짜리 수리비 청구서를 받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이 돈을 빌릴까를 고민하는 대신 어느 수리업체의 서비스가 더 합리적인가를 비교하는 여유를 가집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심리적 간극이 바로 금융문맹과 금융자산가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당신이 예비비를 모으는 과정은 단순히 은행 숫자를 늘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 구조를 공포에 반응하는 피동적 상태에서 위험을 관리하는 능동적 상태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입니다. 경제적 독립을 향한 여정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자만입니다. 목표했던 1만 달러에 도달했을 때 많은 이들이 이 돈을 마치 자신에게 주는 상금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위기를 겪을 때마다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위기를 겪어도 덤덤하게 복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신분을 획득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고용주나 채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절박함이 묻어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가장 먼저 간파당하는 약점입니다. 반대로 든 뒤에 1만 달러라는 든든한 보호벽을 가진 사람은 협상 테이블에서도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이 조건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짧은 거절의 문장이 당신의 커리어를 바꾸고 더 나은 가치를 인정받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돈은 단지 교환 수단이 아니라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자, 이제 이 지루한 성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구체적인 전술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계좌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과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할 성역으로 분리하십시오. 시각적인 차단이 심리적 통제를 완성합니다. 일상적인 계좌에서 긴급자금 계좌로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 그 돈은 당신의 소유가 아닌 당신을 지키는 경호원으로 격상됩니다. 혹여나 연말 보너스나 뜻밖의 횡재가 생겼을 때 그것으로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옷을 사는 행위는 방금 완성한 성벽의 돌 하나를 빼내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그 보너스를 긴급자금 계좌에 부어 넣으십시오. 그 과정에서 느끼는 지루함이야말로 당신이 진정한 부자로 거듭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흥분되는 투자 수익에는 열광하지만 재미없는 예비비 구축에는 쉽게 실증을 냅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화려한 주식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그 지루하고 재미없던 1만 달러의 예비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 모든 것은 습관으로 수렴됩니다. 1만 달러를 모으는 동안 당신은 수십 번의 유혹을 뿌리치고 수백 번의 선택을 절제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단련된 인내의 근육은 나중에 더 큰 투자를 결정할 때 시장이 흔들려도 당신을 굳건하게 붙잡아 줄 것입니다.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이 지루한 기초 단계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전 먼저 돈을 지키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1만 달러는 당신에게 복리의 마법이 작동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당장 이번 달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도 당신은 3개월간 아무런 걱정 없이 다음 단계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 심리적 자유가 당신을 창의적인 인간으로 만들고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정체성은 행동에서 오고 행동은 환경에서 옵니다. 당신이 만든 1만 달러의 예비비는 당신을 불안한 생존자에서 안정적인 설계자로 완전히 탈바꿈시켜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통장 안에서 그 1만 달러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무너지지 않는 성을 쌓고 있다는 승리의 신호입니다.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당신의 경제적 토대는 이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금융 독립이며 당신이 꿈꾸는 미래를 향한 가장 단단한 시작점입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고 그 과정이 당신을 바꾸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묵묵히 쌓아가십시오. 마지막 한 푼이 채워지는 순간 당신은 어제의 당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돈이 나를 통제하는 관계에서 내가 돈을 운용하는 관계로 넘어가는 임계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통장에 1만 달러라는 숫자가 찍히기 전까지 우리는 매일 자신의 미래를 헐값에 저당 잡히는 삶을 삽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업무를 강요받아도 혹은 상사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도 그저 참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일 카드 대금을 막지 못하면 생기는 연체와 신용 점수 하락이라는 공포가 당신의 목을 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만 달러라는 방어벽을 구축하고 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용주에게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 판을 바꿀 수 있는 독립적인 주체로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고용주는 당신이 가진 심리적 여유를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절박함이 묻어나는 노동자와 언제든 대체 가능한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1만 달러는 단순히 숫자 0이 4개 붙은 자산이 아니라 당신의 존엄성을 지켜내는 최후의 방어선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겪게 될 가장 큰 시련은 지루함과의 싸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중간 단계에서 포기하는 이유는 그 과정이 지나치게 단조롭기 때문입니다. SNS 속 사람들은 단기간에 몇 배의 수익을 냈다고 자랑하고 화려한 소비를 과시합니다. 반면 묵묵히 저축을 쌓아가는 당신의 매일은 그저 계좌 숫자가 조금씩 변하는 정적인 기록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부의 본질은 화려한 한 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루한 규칙을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복리 수익이 폭발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지루함의 구간을 지나야만 합니다. 당신이 매달 500달러를 자동 이체하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며 충동적인 쇼핑을 참아내는 그 모든 사소한 동작들이 모여 당신이라는 사람의 경제적 체질을 바꿉니다. 이제 당신은 소비의 유혹을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경제적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직접 설계하는 설계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만 달러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적 도구를 챙겨야 할까요? 먼저 계좌 분리라는 실천적 방어 기제를 활용하십시오. 생활비 통장과 비상금 통장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돈의 용도를 다르게 인식합니다. 일상적인 계좌에 있는 돈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소모품이지만 비상금 계좌에 쌓인 돈은 당신의 미래를 보호하는 자산으로 각인됩니다. 손에 닿지 않은 곳에 돈을 옮겨두는 번거로움이 오히려 당신의 지출을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되는 셈이죠. 또한 외부의 유혹이 닥칠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물으십시오. 지금 이 소비가 내가 쌓아온 1만 달러의 방어벽보다 더 가치 있는가? 이 질문은 당신을 충동의 늪에서 즉각적으로 건져 올리는 강력한 구조 로프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남들의 기준에 맞춰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우선순위는 오직 당신의 경제적 안정과 그 위에서 피어날 가능성들을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달성할 그 1만 달러는 당신에게 시간이라는 최고의 자산을 안겨줄 것입니다. 예비비가 없는 사람은 미래를 설계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이번 주를 버티는 것이 일생일대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만 달러가 모이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몇 달 뒤의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기술을 공부하며 더 큰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여유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말하는 기회비용을 관리하는 힘입니다. 1만 달러는 당신이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릴 수 있게 만드는 연료입니다. 다른 이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주저앉을 때 당신은 툭툭 털고 일어나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5년, 10년 뒤에는 당신과 그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부의 격차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100달러, 500달러를 저축하며 느끼는 그 막막함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가난의 굴레를 끊어내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당신만의 경제적 요새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당신이 도달하게 될 1만 달러는 당신의 삶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도약하게 만드는 가장 견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통장에 그 숫자가 찍히는 날, 당신은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비로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어떤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이죠.